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야자와 아이의 만화 파라다이스 키스를 원작으로 전작인 내 남자친구 이야기의 후속편이며 평생 학업에만 몰두해온 주인공 유카리를 중심으로 성년이 되기 직전의 청소년들이 겪는 사랑과 진로, 자아에 대한 고충을 다룬 청춘 애니메이션 파라다이스 키스입니다. 본 영상은 파라다이스 키스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명문 사립 세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수험생 하야사카 유카리. 어릴 적부터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명문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만을 해온 그녀는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연히 나가세 아라시란 인물에게 불러세워지지만 금발머리에다가 얼굴에 피어스를 가득 박은 그의 모습에 무심코 도망치고, 그러다 아라시의 동료이자 트랜스젠더였던 이사벨라와 부딪힌 유카리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저승사자로 착각하여 그만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 후 술집 분위기에 지하실에서 눈을 뜬 유카리는 그들이 야자와 예술학교 복식과 3학년 학생들인 파라다이스 키스 팀으로 이 지하실에 아틀리에 삼아 의상을 디자인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그 세 사람으로부터 현재 파라키스 팀이 준비 중이었던 학교 축제 패션 콘테스트의 모델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고, 그러나 수험 공부 외엔 안중에도 없었던 그녀는 패션쇼가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는 식으로 매몰차게 그 제의를 거절하는데, 私あんたたちの遊びに付き合うほど暇じゃないの。ちょっと待て。俺たちは遊びでミシンを踏んでるわけじゃねえんだこら。大学受験がそんなに偉いのかよ。私はそんなつもりじゃ。俺たちをバカにしといてよ。やめて嵐。待って。ごめんねキャロラインって？もし気が変わったら気軽に遊びに来てね。그날 밤 뒤늦게 아틀리에를 방문한 파라키스 팀의 리더 코이즈미 조지는 사쿠라다 미야코가 주운 유카리의 학생 수첩을 통해 그녀의 얼굴을 보게 되며 한눈에 유카리가 자신의 의상 디자인에 적합한 이미지, 즉 자신의 뮤즈가 될 만한 인물임을 꿰뚫어보고, 이에 다음날 유카리의 학교를 방문한 조지는 학생 수첩을 돌려주겠다는 이유로 그녀를 야자와 예술학교로 데려오며 유명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키사라기 세이지에게 유카리의 머리 손질을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졸지에 앞머리도 자르고 그들의 의상도 입어보게 된 유카리는 파라키스의 의상 작업이 조지가 그린 디자이너를 바탕으로 이사벨라가 재단, 미와코와 아라시가 봉제하는 시스템임을 알게 되며 파라키스가 패션쇼의 드레스 제작을 위해 만든 팀이지만 준비 과정에서 만든 의상들을 사업으로 키울 전망까지 세우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에 유카리는 뚜렷한 목표조차 없는 자신이 함부로 그들을 무시했음을 깨달으며 아라시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합니다. 그 후 다시 한번 조지에게 모델 제의를 받게 된 유카리는 처음으로 주체하지 못할 만큼 벅찬 감정을 느끼게 되며 3일 안에 그 제의에 대답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그러나 3일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조지는 다음날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삶의 목표가 없어 고민하던 유카리의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私にはそんな夢や目標ないもん。大学受験だって立派な目標だろ。流れっていうか親の希望っていうか。じゃあお前は何がしたいんだって聞かれたらきっと何も答えられない。ごめんなさい。え、なんで？一方的に自分の愚痴話しててバカみたい。もうやめる。なんでやめるんだよ。自分の人生の話してるんだろ。バカみたいだなんて言うなよ。私が初めて受験したのは5歳の時だった。有名私立大学の初等科のテストに落ちたという事実より母の落胆した姿を見るのが悲しかった。名誉挽回を誓い見事都内有数の私立中学に入学した。しかし無理して入った学校でいい成績が取れるわけもなく、そんな私に対する母の落胆は相当なものだった。私の価値は否定し続けられたけど、悲しいかな、私には勉強しかなかった。有名な進学校の制服を着ていることだけが私のギリギリのプライドだった。 그리고 얼마 후 모델 제의를 받아들인 유카리는 치수를 모두 잰 뒤 조지에게 다음에 연락할 때 찾아오라는 말을 듣게 되며 그날부터 매일 그의 연락만을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우연히 자신의 짝사랑 상대였던 도쿠모리 히로유키가 아라시와 미와코의 소꿉친구임을 알게 된 그녀는 그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히로유키와 미와코를 만나게 해주었다가 나중에 그 두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의절한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미와코와 아라시, 히로유키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소꿉친구였으나 미와코를 좋아하던 아라시가 중학생 때 마찬가지로 그녀를 좋아하던 히로유키를 견제하기 위해 미와코에게 스킨십을 강요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그러나 그날부터 미와코를 향한 죄책감과 히로유키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아라시는 그녀가 히로유키와 마주하는 것조차도 견디지 못하여 미와코에게 히로유키와 절교하고 올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하여 아라시를 잃지 않기 위해 히로유키에게 모진 말을 쏟아낸 미와코는 몇 년이 흐른 지금이라도 다시 셋이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으나 아라시가 자신이 육체관계로 인해 그와 연인이 된 것이라 믿으면서 결국 그가 자신의 사랑을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하고, 그런 미와코의 이야기를 듣던 유카리는 히로유키가 다른 여자를 좋아했다는 이야기에도 자신이 아무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며 사실 히로유키를 향한 감정은 사랑이 아닌 동경에 가까웠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낮에 조지와 마주쳤을 때를 떠올리던 유카리는 그가 자신과 히로유키의 사이를 오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던 중 아뜰리에에서 빠져나오던 조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에 그에게 히로유키와의 일을 해명하던 유카리는 조지가 자신이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에 질투를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에게 갑작스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お前の言う仲良くっていうのはどの程度だ？え？これくらいか？そんなんじゃ、全然物足りない。ああ、イザベラか？今すぐ行く。今度の土曜、学校は休みだろう。うん。続きはその時だ。お前を死ぬほど満足させてやる。どうした？だって電話くれないんだもん。お前がかけてくると思ってた。私がかけなかったらどうするつもりだったの？このままじゃ。嫌なのか？それならここでやめにしよう。今やめないと、もう引き返せなくなる。お願い。やめないで。生まれて初めてのキスは、コロンの匂いにまみれて、美薬のような味がした。 그날 이후 유카리는 조지와 연인 사이가 되었으나 의상 작업에서도 실생활에서도 이상주의자였던 그는 수동적인 여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카리가 자신에게 기대려는 행동 자체를 거부하며 그녀가 자신을 위해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고, 이에 유카리는 처음엔 그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이유로 공부를 뒤로하고 의상 작업을 도와주었지만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라는 조지의 말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남을 위함이 아닌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는 이유를 붙이게 되며 그가 바라는 주체적인 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 목적 없이 대학에 가봤자 시간 낭비일 뿐임을 깨달은 유카리는 학원에도 가지 않은 채 패션쇼에 몰두하다가 결국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일들과 솔직한 자신의 생각들을 모두 털어놓게 되고, 그러나 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무작정 유카리의 뺨을 내려치며 정신 차리라는 말만을 남깁니다. 그러자 곧장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간 유카리는 어머니가 자신과 이야기할 생각이 들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며 한동안 아라시의 개인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기로 하고, 그 후 학교에도 가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던 그녀는 미와코의 언니이자 해피벨이란 유명 브랜드의 디자이너였던 코다 미카코에게 판매 사업 면접을 보러 갔다가 패션 잡지 화보 모델로 캐스팅됩니다. よかったわね、キャリー。いい仕事が見つかって。でもモデルは一度きりの代役だし、私なんかがプロのモデルにかなうわけないよ。私なんかか。そんな考えじゃ何をやってもダメだろうな。自信というか誇りかな。俺たちが選んだお前が他のモデルに見劣りするわけないだろう。 그리고 다음날 처음으로 모델 일을 하게 된 유카리는 어젯밤 친구들이 해준 말들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촬영에 임하게 되며 많은 스태프들과의 작업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 후 조지와의 데이트를 즐기던 유카리는 그에게 오늘 밤 함께 있고 싶다는 티를 내보지만 언제나처럼 조지가 먼저 자신에게 다가와주지 않으면서 결국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은과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런 유카리의 반응에 자신이 너무 짓궂었음을 깨달은 조지는 아라시의 아파트에서 그녀와의 하룻밤을 보낸 뒤 곧장 유카리를 자신이 사는 맨션으로 데려오고,
이에 조지와 함께 생활하게 된 유카리는 그가 기존에 만들어뒀던 옷들이 모두 자신에게 꼭 맞는 것을 발견하며 먹을 것까지 미리 챙겨둔 조지의 배려에 몹시 감동합니다. ゆかり、ちょっとつけてみてくれないか。ほら。薬指。よかった。ぴったりだ。外していい？ダメ。それはショーのために作ったものだから壊されたら困るんだけどな。短い夢だったな。はい。私、もう寝るね。ああ。お母さん、他に何か言ってた？ゆかりさんいますかって聞いたら、いませんって一言。お母さん、私前へ進んでいるのかな？嫌な現実から逃げてるだけじゃないのかな？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お母さん。そんなでかいのつけてたら邪魔だろ。どうした？なんでも、ない。うわー。これ、全部ジョージが作ったのかな？お店開けるじゃん。でも、ここにあるものは売らないつもりだよ。どれも思い入れがあるし、気に入ってるからな。本当にどれ着てもいいの？ああ。思い入れのある大切な服なんでしょ？だからお前に着てほしいんだ。 그리고 다음날 본격적으로 모델이 될 것을 결심한 유카리는 미카코의 지인이 운영하던 모델 에이전시에 방문하여 사장인 시마모토 코즈에를 만나지만 소속 모델이 되기 위해선 부모님의 허락이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유카리는 그 문제를 조지에게 의논하려 했으나 분위기상 둘만의 시간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나 뒤늦게 그 소식을 알게 된 조지는 그녀가 장래가 걸린 일보다 자신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에 몹시 실망하며 하루 종일 유카리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한편 자신의 연락을 기다리던 히로유키를 만난 유카리는 그에게서 조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며 어머니가 자신의 퇴학을 면하기 위해 학교에 병가를 신청했으니 이대로 그만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날 밤 다시 조지의 맨션으로 돌아간 유카리는 그곳에서 고지에와 조지의 어머니인 코이즈미 유키노를 만나게 되며 두 사람이 함께 모델 활동을 해왔던 친구였음을 알게 되고 거기다 조지가 재벌의 사생아라는 것과 유키노가 그의 아버지에게 금전을 지원받아 살아왔음을 알게 된 그녀는 어째서 조지가 누군가에 의존하는 여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지를 깨닫게 되며 버릇처럼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유키노에게 따끔한 충고를 던져줍니다. 그 후 유키노 같은 여자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에 곧장 짐을 싸들고 조지의 맨션을 빠져나온 유카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먼저 아틀리에를 방문하는데 うちに帰るのか？モデルの事務所に入るんだ。そうだってな。あいつらから聞いたよ。俺がそんな話知らないって言ったら驚いてた。なんで昨日は言わなかった？大事な話。ジョージに一番に相談しなきゃって思ってたんだけど。なんか勘違いしてないか？お前のことは自分で決めろよ。話はそれだけか？待ってよ！言いたいことがあるならちゃんと話してよ！お前が昨日の夜、自分がモデルになることより、俺と寝ることの方が大事だって考えたなら、ふざけた女だと思っただけだよ。考えない。あんたみたいに愛のない男なんてうんざりだ。ただ、そばにいたかっただけなのに。お姉ちゃん帰ってきたよ。何してるの？早く入りなさい。話を聞いてくれるなら入ります。聞くから入りなさい。誰よりも大切だと思ってるわよ。だって自分が産んだんだもん。お母さん、私のこと愛してる？ 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에이전시에 보내주겠다는 어머니의 조건으로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된 유카리는 모델이란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만큼 대학에서 지식을 쌓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며 처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입시 공부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나 조지의 빈자리로 인해 밤마다 불면증을 앓게 된 그녀는 일주일간 식사도 거른 채 밤새 시험 공부를 하다가 패션쇼 리허설을 위해 자신을 데리러 온 조지의 앞에서 그만 과로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하여 병원으로 옮겨진 유카리는 조지가 일주일간 자신의 전화를 기다렸음을 알게 되며 지금껏 그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지 않은 이유도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걸어주길 바란 것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러나 이젠 그의 응석을 받아주지 않기로 결심한 그녀는 스킨십을 원하는 조지의 모습에 이번 패션쇼에서 그랑프리를 타면 해주겠다는 조건을 걸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한편 아라시와 미야코가 수업 시간에 패션쇼 액세서리를 만들다가 하마다 선생님에게 압수당했음을 알게 된 조지는 패션쇼 당일 아침 일찍 이사벨라가 키우던 흰 장미들을 가져와 파란색으로 물들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카리는 자신이 워킹 연습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으로 걸어가라는 코즈에의 조언에도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사벨라는 자신이 성별에 개의치 않고 여자 옷을 입게 된 계기가 어릴 적 자신의 성적 고민을 들은 조지가 직접 만든 드레스를 선물해준 일이었음을 이야기하며 그날부터 아름다운 복장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믿음으로 조지와 함께 꾸준히 옷을 만들어 왔음을 말해주고 이에 유카리는 파라키스 팀원들이 자신에게 의상을 맡긴 것에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결심하며 그들을 위해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誰かのためじゃなく、自分のために強くならなきゃって思ったのは、ジョージと出会ったからだ。でも、今は違う。大丈夫。任せて。この会場のすべての人を、私がパラダイスに連れて行く。早坂、よかったな。舞台の袖で、ジョージが待ってる。ジョージ。頑張れゆかり。よっしゃもらったぜグランプリ。ジョージ。 ありがとう。最高の気分だ。 그러나 파라케스 팀의 드레스는 관객 투표에서 5표 차이로 2위로 밀려나 그랑프리를 수상하지 못하고 이에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유카리는 뒤풀이에서 1등을 하지 못한 불평을 늘어놓았으나 조지로부터 패션쇼가 팀명이 아닌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개인 대회임에도 팀원들이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해준 것이었음을 듣게 되면서 자신도 허영심 강한 어머니와 다를 게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조지와 시간을 보내던 유카리는 그가 런던에서 귀국한 아소 카오리란 학교 친구의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가는 것을 발견하며 그가 카오리를 디자이너이자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매우 존경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에 밤늦게 집으로 돌아간 유카리는 프로도 아닌 학생들의 패션쇼에 깊게 관여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게 되며 자신도 모델임으로 얼굴만은 때리지 말라는 부탁에도 뺨을 얻어맞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준 그랑프리의 기념사진을 찍은 유카리는 어머니가 볼 수 있도록 사진을 거실에 두고 나왔다가 자신의 사진이 액자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며 예전에 찍은 패션 잡지가 발행된과 동시에 어머니가 자신의 화보를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후 졸업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모델 일을 시작한 그녀는 화보 촬영을 마친 뒤 조지와의 시간을 보내던 중 그가 디자이너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카오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실 조지의 디자인은 개성이 너무 강한 탓에 기성복 시장에서 상품화가 되기 힘든 옷이었으며 실제로 미카코의 도움을 받아 매장에 위탁했던 옷들은 단 한 벌도 팔리지 않았고 이에 디자이너로서의 한계에 부딪힌 조지는 재벌인 아버지에게만 의존하던 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기로 결심하며 세이지의 밑에서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전향하려 합니다. 그런 조지의 사정들을 카오리를 통해 알게 된 유카리는 자신이 그에게 마네킹 같은 존재일 뿐이었음을 깨달으며 서로의 욕구만을 밀어붙이는 조지와의 연애 관계에 완전히 지쳐버리고 이에 한동안 조지와 거리를 두게 된 유카리는 졸업 직전 파라키스에 오신 매장에서 한 벌 팔렸다는 소식과 미야코로부터 아라시와 히로유키가 화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모두 함께 새해 아침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昨日お前の彼女が会社に来た。ゆかりが？いや、確か香織ちゃんと言ったな。お前に自由を与えてほしいとさ。母さんの生活を保障してくれれば、お前は絶対に夢を実現させて成功すると言っていた。いい友達を持ったな。俺、卒業したらパリに行くことにした。親父が自分のやりたいことをやれって言ってくれたんだ。パリに行ったからってそう簡単にメゾンに入れるわけないじゃん。頑張ればなんとかなるさ。自分の可能性を信じなきゃ何も始まらないさ。一緒に来るか？行かない。モデルの仕事も始めたばっかりだし。だって正しい選択だ。
그리고 얼마 후 열띤 공부에도 입시에 실패한 유카리는 진학과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을 축하해주며 파라키스 브랜드의 해산식이자 조지의 환송 파티에 함께하고, 이에 마지막으로 조지와 작별 인사를 나눈 그녀는 멀리 떨어져도 사랑을 맹세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에 몹시 슬퍼하며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준 그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지가 이사벨라와 함께 파리엔 크루즈에 탑승한 사이 유카리는 처음 맡은 TV 광고를 촬영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조지가 보낸 작은 액세서리 상자를 받게 되고, 그 상자 속에서 열쇠 하나를 발견한 유카리는 집 근처에 있는 임대창고의 컨테이너를 열었다가 그 안에서 조지가 만든 모든 의상과 신발, 장신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옷들을 바라보던 유카리는 예전에 조지가 자신만은 드레스룸의 모든 옷들을 입어도 좋다고 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을 뮤즈로서 그리고 연인으로서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에 그녀는 앞으로 모델로서 더욱 분발하여 그가 있는 파리까지 진출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지만 점차 자신의 역량이 국내가 한계임을 깨닫고 나름대로의 알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자신을 짝사랑하던 히로유키와 결혼을 앞둔 유카리는 브로드웨이의 의상 디자이너가 된 조지로부터 코미디 뮤지컬 티켓 2장을 받게 되며 히로유키와 공연도 볼 겸 신혼여행 장소를 미국으로 결정하고,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조지의 드레스를 애용하던 유카리가 뮤지컬이 코미디극임에도 자신은 보고 울 것 같다는 독백을 내포하며 파라다이스 키스는 끝을 맞이합니다. 파라다이스 키스는 원작 만화책 5권을 12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디자이너 지망생들이 등장하는 만큼 원작 만화가 패션 잡지인 지퍼에서 연재되었고, 특히 적은 편수 안에 원작 내용을 모두 담으려다 보니 아라시와 히로유키의 관계나 조지와 유카리의 복잡한 심리 등 원작의 중요한 묘사들이 다수 생략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방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아라시가 미야코에게 죄책감을 가졌던 이유, 즉 원작 후반 히로유키와 아라시의 대화 장면을 전부 삭제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모든 것에 자신의 높은 이상형을 빗대보던 조지란 인물 자체였으며,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성장해왔기에 언제나 환상 같은 이상을 부르짖어왔지만 결국 디자이너로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방황하는 모습들은 매우 입체적으로 다가왔고, 거기다 재벌인 아버지를 붙잡기 위해 자신을 낳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조지는 유카리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등 냉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막상 그 본인이 그녀에게 이유 없는 애정을 갈구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유카리가 조지를 소중한 사람이라 여기면서도 계속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본 작품의 주제는 청춘들의 사랑과 자아 성장이라 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걸어오던 주인공 유카리가 꿈을 찾고 성장해가는 여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여러 고민들과 가치관 형성의 과정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도 유카리의 연애와 모델 인생, 등장인물들의 진로 고민 등 흔히 주인공 커플들이 맺어지거나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타 순정 작품들에 비해 굉장히 현실적인 결말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파라다이스 키스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